아침 차별화된 정보로 청취자와 만들어가는 임성준의 출발 울산 대행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오늘은 태풍 쏠릭에 대비해서 안전운전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통환경정책연구소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알아봅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서귀포 서쪽 약 90km 해상을 지나서 이 시속 16km로 북북서 진행하고 있는 이 쏠릭이 어제 새벽에 또 울산에 비를 내렸고요. 오늘 오전도 9시까지 큰 영향으로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또 바다와 가깝기도 하고 울산은 또 최근에 태풍의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시민들이 더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사실상 오늘 전국이 태풍권에 들어간 셈이 되고 말았는데요. 느린 속도로 북상하는 과정에서 오늘 새벽 내륙 진입이 해남으로 바뀌었지만은 마지막 그 동해 지역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또 다른 태풍과 겹칠 수 있는 상황이라 진행 추이 속도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비 피해 예방은 물론 강풍에 노출된 5개 시설물과 가로수, 그리고 전신주, 축대, 붕괴 등에 대한 피해 최소화 대책이 우선일 것 같은데요. 집중호우가 쏟아지게 되면 바닷물이 역류하고 또 배수구로 물이 차오르는 역류 현상 때문에 관련 시설물에 대한 각별한 주의는 아주 중요합니다. 오후경이면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해안가에는 강력한 바람이 또 폭우와 많은 비를 몰고 오는 상황이라 긴장을 늦추면 안 될 것 같고요. 또 창문에 테이프를 붙이고 또 대형 유리창과 간판, 그리고 공사 현장 주변의 안전 강화가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자체는 울산 지역의 강수량 그렇게 많이 예보는 안 돼 있기 때문에 정말 네. 강풍에 또 주의를 하셔야 또 될 것 같고요. 네. 이 태풍이라는 것이 또 아침 저녁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잠깐 사이에도 이게 또 변하니까 또 긴장을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또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8년 전 급습했던 그 곤바스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얘기까지 있었죠. 예. 기상 전문가의 경로 추정 예측이었지만요. 일단은 비바람을 몰고 오는 쏠릭 자체만도 치명적 위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동해로 북상하고 있는 제20호 태풍이죠. 시마론이 겹치면서 기세가 예측된다, 이렇게 가장 큰 난제였는데 다행히 해남을 강타하면서 버스 정장이 주저앉고 또 선박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으로 지금 계속 연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요, 시마론 동풍이 쏠릭의 이동을 느리게 하면 자칫 그 두 태풍의 기류가 한반도 상공에서 부딪히는 것을 굉장히 큰 염려했었습니다. 그래서 비구름을 더 강하게 발달시키고 또 이로 인한 폭우가 증폭된다는 것이 예측의 그 중점이었는데요. 이렇게 상황이 됐을 경우는 6년 전 삼바와 또 8년 전 곤바스보다 더 안 좋다는 얘기가 되죠. 다행히 뜨거워진 한반도 주변 바닷물이 쏠릭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래서 결론은 약한 태풍이 한쪽은 튕겨나가거나 합쳐지는 이런 다양한 변수 의미가 있었고요. 아직은 안심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리적으로 봤을 때 제19호 태풍 쏠릭 그리고 20호 태풍 시마론의 사이에 껴져 있는 듯한 울산이 지금 그러한 상황이에요. 네. 계속해서 긴장을 한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또 재난재해 특별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만약에 이제 폭우까지 쏟아지면은 이 도로도 말이죠. 네. 이 배수구가 넘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잠길 위험이 더 커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난 2010년 9월 초속 30m 이상의 거센 돌풍을 몰고 서해로 북상했던 곤바스는요, 월드컵 경기장 지붕까지 떠냈습니다. 그리고 건물 공사장과 구조물을 종이장처럼 구기는 위력이 수도권을 강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가 뿌리째 굽히고 또 아파트와 건물 유리창이 깨트리는 강풍은요, 6명을 숨지게 했고 11명이 부상당하는 등 무려 1,673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가와 강 주변은 물론 저지대와 배수가 잘 안 되는 지역에는요, 주차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전기시설과 5개의 구조물들을 한 번 더 꼼꼼하게 체크하고 자동차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엔진 가열과 직결되는 냉각수 확인 보충과 또 쾌적한 환경과 전방 시야 확보에 필요한 에어컨과 또 필터의 교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냉매양이 적당한가를
체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에어컨이 뭐 습기도 없애주고 뭐 기온도 떨어뜨려 주지만 이 네. 전방 시야를 한다는 그런 기능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러한 측면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라는 의미이고요. 네. 이 태풍이 오면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배수구가 넘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주차를 또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사실 2년 전에 울산에 태풍이 왔을 때도 그렇죠. 네. 태화강변 그 저지대 쪽에 이 주차를 해놓으신 분들이 많은 그 피해를 봤거든요. 네. 이 피할 곳은 또 어떤 곳인가요? 네, 그때도 이제 현대자동차까지 침수당해서 그 물먹은 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네.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침수 위험 지역인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주차를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예고와 경고 의무를 다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차량이 침수되고 떠내려가는 사고가 많은 곳이 바로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강변이나 하천 부근과 교량 아래와 또 지하 주상도 가급적 피하는 게 현명할 것 같고요. 또 붕괴 우려가 있는 담벼락 옆이나 대형 간판 주위 그리고 덩치가 큰 나무 아래 주차보다는 훨씬 안전한 장소와 뭐 대부분 건물 지하 주차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만 가끔씩 배수 펌프 고장이 나서 종종 그 물이 차오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그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침수 피해에 대비해서는 주차장 안쪽보다는 입구 주변에 주차하고 또 앞머리가 출구 쪽으로 향하게 해서 언제든지 빨리 탈출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또 급변하는 상황을 보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네. 하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그렇다면 또 주행 중에도 말이죠. 네. 또 위험한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뭐 비가 내리면은 사실 뭐 20% 정도 이상은 감속 운전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국지성 폭우가 내릴 때 이 차 안에서 겪으면 굉장히 그 당혹스럽고 공포스럽거든요. 이럴 때도 위험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시속 50%까지 감속 운행을 권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와이퍼로 해결이 안 되는 이런 시야 불량 상황이라면요. 빨리 안전한 곳에서 주춤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출발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때 또 저지대 운행보다는요. 지대가 높은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강변도로와 해안도로 특히 바다를 가로지르는 대교와 또 산과 산을 잇는 고가도로가 우리가 많이 증설이 됐습니다. 이런 곳에서는요. 강한 바람과 폭우, 이런 노출 위험과 수위 그리고 변수가 아주 크기 때문에 기산 상태 확인은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울산 포항고속도로 또 울산대교 뭐 말씀해주신 그런 예시가 울산에도 있습니다. 오늘도 마지막 질문 드리겠는데요. 네. 이 노면이 또 미끄러워지는 만큼 또 더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 네. 이 웅덩이라든가 네. 이 도로가 물에 덮였을 때는 안전 요령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의 깊이와 유속 파악이 되겠고요. 만일 물이 타이어의 절반 이상을 차올랐다면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예. 또 하나는 숨어있는 수중 복병인데요. 도로 경사와 또 배수구가 서로 엇박자가 될 경우 가장자리로 물이 차게 있게 되는데요. 빠른 속도에서 이런 곳을 만나면 스티어링 휠을 자칫 뺏길 수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는 아주 위험한 물엉덩이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물이 차올라서 배기구 높이와 비슷한 상태는요. 가속 페달을 고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단이나 2단에서 시속 한 20km 정도 속도로 한 번에 빠져나가는 것이 좋겠고요. 예. 또 머플러의 배기압 유지가 잘 안 되면 미리 물이 거꾸로 차올라서 시동이 꺼질 수 있고 또 기아 변속 때도 이런 타임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고요. 그래서 기아 변속 과정에서 엔진이 멈추지 않도록 1, 2단으로 고정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타이어 높이 이상 수위는요. 에어 필터 통을 통해서 물이 빨려 들어가서 엔진 소착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태풍에 대비한 안전운전에 대해서 교통환경정책연구소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위원님 다음번에도 도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